반갑습니다. 보시카 정관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씨가 좀 따시였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웠죠. 저희 집에도, 저희들도 수도관이 얼어가지고 좀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랜드 스타렉스 인젝터 동화쉘을 교환한 후에 시동 거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16만 8천 킬로 정도 됩니다. 자, 이 차량이 이제 그 정도 16만 8천 킬로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동화쉘을 갈아보자 이렇게 돼서 이제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 작업 과정에 이제 인젝터 탈거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차량은 델파의 인젝터로 분번이 33800, 42700을 장착하고 있었으며, 탈거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12년식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리턴 호스를 먼저 뺍니다. 이 손으로 그냥 잡당기면 빠지고요. 그리고 커넥터를 뺄 때는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락핀을 뒤로 제끼고 뒤로 몸체를 빼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클램프 파이프입니다. 고압 파이프. 고압 파이프 이런 식으로 푸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클램프 볼트입니다. 12mm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 자, 클램프 벨트를 빼내고, 그 다음에 클램프를 긴 롱노즐로 이용해서 이렇게 빼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젝터는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4번 인젝터인데, 요게 카울하고 안 받칩니다. 충분히 빼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거같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턴 호스인데요. 리턴 호스 이것도 고압 펌프에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빠집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게 리턴 호스인데요. 리턴 호스는 거의 한 90% 이상은 빼다 보면 이렇게 찢어집니다. 찢어지기 때문에 교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찢어진 거 보이시죠? 네. 예,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찢어져 있죠. 자, 여기에 이제 리턴 호스 새 건데요. 31480, 4270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젝터는 탈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장착하는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20군데로 나눴습니다. 나놓고 이 동화사의 분번은 33813, 421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젝터를, 동화셀을 바꾸고, 안에 이 홀에 있는 그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세척하시고, 클램프를 끼워서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리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이제 클램프 볼트를 끼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 3kg 정도 됩니다. 3kg 정도 되고, 클램프 볼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3kg 포스 덧 메라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kg 이렇게 하죠, 단위를. 그래서 3kg 정도, 이렇게. 클램프 볼트도 마찬가지 3kg입니다. 이 고압 파이프도 여기도 3kg, 여기도 3kg, 이렇게 주우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인젝터 고유 데이터 입력인데요. 이게 작업을 하시다가
인젝터가 예를 들어 1번하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보면 이렇게 막 서로 막 섞이잖아요. 뭐 1번이 2번에 갈 수도 있고, 뭐 3번이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젝터 고유 데이터가 20 디지트, 20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20자리가. 그 20자리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요거 자리입니다.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래서 요 2개. 합하면 20자리죠. 자, 요렇게 넣으시는 방법을, 자, 안내해드리면, GDS 진단 장비를 자기 진단 커넥터에 연결하시고, 점화 스위치를 ON하고, 자동 연식 엔진 사양 시스템을 선택하며, Vehicle Support Management를 선택하고, 인젝 데이터 입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 메시지를 따라서 인젝터 데이터 입력 절차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냥 쭉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젝터 데이터 입력. 인젝터 교환 시 ECM의 정상적인 연료 분사 제어를 위해서 인젝터 고유 데이터 입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젝터 데이터는 숫자와 알파벳의 총 20자리로 구성됩니다. 인젝터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린더 1, 실린더 1에서 실린더 4번의 버튼을 누르고 현재 ECM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1번에 입력할 때는 1번 누르고 또 입력하시면 되고요. 2번 할 때는 2번 누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1 인젝터. 현재 인젝터 데이터가 NM 52, ADS, HA, 6A, 55, GP, S4, J2, YY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 방법은 인젝터에 표기된 데이터 20자리를 입력합니다.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이렇게 쭉 키보드를 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됩니다. 시키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완료됐습니다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십시오 하고 여기 확인 버튼을 착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서기 성공이라는 메시지의 OK를 선택한 후에 점화 스위치를 오프하고 약 10초 후에 점화 스위치를 ON하고 ECU에 입력된 인젝터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동 걸기. 인젝터, 자, 이걸 하실 때는 이제 운전석에 한 사람 앉혀놔 놓고, 그 다음에 자신은 이제 그 인젝터 커넥터의 그 커넥터 4개를 탈거를 하시고, 아까 탈거하는 방법은 그 락커, 이쪽 락커를 살짝 뒤로 제낀 다음에 뒤로 살짝 밀면 그게 빠집니다.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 다 그 인젝터를 탈거하고 난 다음에 운전석에 앉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크랭킹을 하게 하고, 인젝터 고압 파이프를 17mm 스팬으로 약간씩 풀어서 인젝터 에어를 빼주는 방법으로서 1번에서 4번까지 그렇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1번에서 4번까지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이렇게 3 내지 4회 정도 행한 다음에 잠궈 놔놓고, 이 잠글 때는 이제 그 규정 그 값이, 규정 토크가 2.5에서 2.9 kg per m인데, 보통 여러분 키로라 이렇게 해야죠. 보통 3kg 정도로 잠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에 앉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동을 걸게 함과 동시에, 요 전에 이제 자신은 이렇게 커넥터 잭을 레일 압력 센서, 옐로우 레일 압력 센서 저 안쪽에 있습니다. 그거를 그 키를 살짝 눌러서 뒤로 뺍니다. 뒤로 빼가서 살짝 걸쳐 있습니다. 거기에. 그 상태에서 이제 운전석에 앉은 사람 보고 시동을 걸게 한과 동시에 금레일 안쪽에 있는 레일 압력 센서에 커넥터를 걸친 채로 약 3 내지 4초간 뒤로 제끼면 시동이 걸리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다시 커넥터를 탁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커넥터를 빼면, 커넥터를 빼가지고 이렇게 크랭킹을 할 때 그때 압력이 한 800바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면은 그 인젝터에 있는 그 에어가 순간적으로 팍 밀려 나오면서 그 장으로 그 잡고 있던 그 에어를 팍 밀므로써 이제 그 연소실에 연료를 분사를 하게 됨으로써 시동이 걸리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럴 때는 바로 이제 곧바로 그 커넥터를 다시 체결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참고사항으로는 레일 압력 센서
커물 레일에 장착되어 있으며 커물 레일 내부의 연료 압력을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센서에 내장된 센서 소자는 연료 압력에 비례하는, 자, 이게 비례입니다. 이거는 이 차량은 비례입니다. 비례하는 전압을 ECM에 전달하며 ECM은 이 신호를 이용하여 정확한 분사 연료량과 분사 시기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센서 출력 신호로 계산된 실제 레일 압력과 목표 레일 압력이 다를 경우에는 레일 압력 조절 밸브를 이용해서 레일 압력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레일 압력 센서 납품을 교환할 경우에는 부품 교환 후 학습값 리셋 절차를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품 교환 시점부터 자동 학습이 완료될 때까지 차량 성능 및 배출가스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품 교환 후 학습값 리셋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일 압력 센서는 공회전일 때 220에서 320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때 RPS, 레일 압력 센서의 신호값이 0.92V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완전히 밟을 때는 그 압력이 1800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출력 전압이 약 3.7V 정도 된다고 합니다. 3.7V. 자, 3.7V 정도 되고, 자, 요게 이제 그래프인데요. 요게 이제 1차 방선처럼 그래프인데, 요게 바로 비례하는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고,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시면 반비례하겠죠, 반비례. 자, 그래서, 출력 비율이 10, 일 때 압력은 0. 자, 출력 비율이 90%일 때 압력은 2200바를 가리킨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는 요게 이제 레일 압력 센서이고, 여기 앞쪽이고, 여기 뒤쪽입니다. 뒤쪽일 때 레일 압력 센서 이 안쪽에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이 가장 실제 실무가 비슷한데요. 요게 바로 뒤쪽이고, 여기 앞쪽입니다. 그래서 요게 커넥터입니다. 이때 손이 실제로는 잘 안 들어갑니다. 이 사이로. 그건 억지로 집어넣으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헤러더인데요. 자, 센서 전원, ECM에서 센서 전원을 이렇게 넣습니다. 기원하면. 이때 여기는 이제 자체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 전원은. 그래서 이렇게 동작 전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신호 입력 5V가 들어갑니다. 5V 들어가서 여기에 회로도가 있습니다.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는 이제 다이아프램이 들어있고, 또 피해조 효과로 해서 또 그 속에 이제 브릿지 회로가 들어있겠죠. 저항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제 5V를 넣어주면 이 저항값에 의해서, 저항값이 많으면 당연히 이 전압이 낮아지겠죠. 저항값이 낮으면 전압이 그건 3점 몇 볼트 이렇게 높게 나오겠죠. 예,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고,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제, 1번이 커넥터, 이렇게 세 개의 선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접지고, 하나는 이제, 센서 전원 5V 들어가고, 하나는 입력 신호 5V 역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측정 회로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프램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유가 되겠죠. 커물 레일에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밀려 들어옵니다. 압력이 이제 여기 경유의 압력이 높을 때는 이렇게 이제 압축 응력이 생기겠죠. 압축 응력이 생기고, 이게 낮아지면 이제 인장 응력이 생기겠죠. 이쪽으로. 좌우로 이렇게. 그럼으로써 이게 이제 밀어내고, 함에 따라서 이게 짓누르는 그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저항값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4번 요거는 이제 레일 압력 센서 어셈블리고, 요거는 이제 연료 레일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비례식이고요. 요게 비례식.
자, 다음에 시동 걸기에 대한 이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패너로 17mm 스패너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크랭킹을 하시고 커넥터는 다 빼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이쪽에 이제 RPS가 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저 끝에. 그래서 이 손이 잘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잘 안 들어가는데 그 키를 살짝 눌러서 뒤로 약간 뺀 상태에서 크랭킹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동이 걸리면 곧바로 바로 딱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자, 잘 보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